6.3 대선 각 당 선대위원장을 모시고 현재 판세와 선거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대단히 바쁩니다. 중앙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있고 예. 대구, 경북 총괄선대위원장도 맡고 있어서 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주로 대구에 계실까요? 일주일 중에 주로 대구에 있고 예. 대구, 경북 유세 지원을 하고 서울에 특별히 와야 될 일이 있을 때 잠깐 올라왔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구, 경북을 자주 가시니까 요즘 TK 민심이 국민의 입장에서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좀 안 좋은 면이 예. 있겠죠. 하나는 잘하라고 뽑아줬는데 대통령 제대로 못하고 예. 중간에 그만뒀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으로서 안동, 예천, 그다음에 영양, 청송 일대 우리 지역 사람 대통령 뽑히면 아무래도 덕이 있을 거다 이가.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조금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는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의장님 이제 지역구가 대구시니까 예. 선거를 여러 번 치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가 보면 진짜 체감하시기에도 대구 경북 민심이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 이제 선거를 치러 보면 예. 선거 첫날에는 예, 화를 야 내십니다. 이러다가 내가 떨어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맹합니다. 예, 예. 아직 선거 분위기가 안 달아있기 예. 때문에.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제 표심이 정리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 처음에는 냉랭했습니다. 냉랭했는데 지금은 가시면서 손 흔들어주고 응원하신 분들이 눈에 띄게 많이 달라져서 저는 예전의 지지율을 확보할 걸로 보고 그다음에 후보가 우리 김문수 후보가 역대 어느 후보보다도 진정성 있고 청렴 결백하고 일 잘하는 그런 후보이고 그다음에 역대 대선 후보 중에서 저렇게 재판을 4건이나 받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국민들이 보시다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것이냐. 이걸 보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문수라는 인간, 이재명이라는 인간 비교하면 이건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많이 회복하고 있고 저는 예전의 이 지지율 이상으로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K에서는 80% 이상이 나올 거로 저희들은 이제 목표를 80%로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박근혜 후보가 나왔을 때 거의 80, 80에 육박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열기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냐를 승부를 가르는 선거, 소위 이 체제 전쟁 선거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많은 국민들이 특히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구국의 전선에 앞장서셨던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다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TK에서 처음 30%의 벽을 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그것도 뭐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영남 지방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민주당이 이 당 전체의 진로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많지만은 그 사이에 여당도 하면서 괜찮은 사람들, 네. 소위 스펙이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영입해 있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소위 동진 정책이라는 것을 써서 네. 이 영남의 표심을 확보하기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경북 출신이어서 그런 점 때문에 이전보다 득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이건 가능성을 열어놓는군요. 국회 최다선 의원이시죠? 현재 어차피 선거를 많이 치르셨으니까 정확하게 판세 보셔야 되잖아요. 예. 현재 판세를 냉혹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는 많이 불리하지요. 그런데 지난번 대선 윤석열 대 이재명 대선에서 0.76% 근소한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당시 하루 전의
이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도 저희들이 15% 정도 이기는 걸로 났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 사실은 표본 선정에 있어도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응하는 사람들만 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믿을 일은 아닙니다. 경향성은 볼 수 있는데 최소한 유력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도 1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대구 우리 경북 시도민들의 이 집단지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끄는 대한민국, 또 김문수가 이끄는 대한민국을 그려보면 저는 대구 경북에서도 여전히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사실은 여론조사상에 이 정도 차이 나면 사실 정말 어려운 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의 선거 구도가 이재명, 윤석열 이 구도였었는데 이제는 김문수, 이재명 누구냐 이런 구도기 때문에 또 모든 승부는 야구도 9회 말이라 그러고 축구도 보면 이 휘슬 울리기 몇 분 전에 다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진정성이 알려지면 예전의 선거는 국민들이 후보자를 아는데 적어도 2주 이상 걸렸지만은 지금은 SNS라든지 순식간에 알려지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저런 분을 우리가 왜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지? 이 민주화 운동에도 가장 치열하게 일했고, 그다음에 이 민주화 보상금조차도 받지 않고 경기지사 할 때 그렇게 많은 일을 했고, 환교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이 수원의 광교 신도시, 그다음에 파주의 그 LG 운정단지 이런 걸 만들면서 잡음 하나 없고 깨끗하게 일한 이런 점 때문에 국민들이 새삼 보고 있다. 그에 비해서 그 뒤에 경기지사 했던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백현동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왜 저 사람이 자꾸 유능하다고 알고 있느냐, 이런 점을 국민들이 다 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 자꾸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선 과정 이후 또 단일화 내홍 이런 부분들로, 그리고 그 이후 전혀 하나된 모습이 아닌 거 아니냐. 다 뭐 김문수 후보 혼자 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들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남느냐, 남미처럼 소위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전체주의 국가가 되느냐, 이것을 가르는 승부다. 지금 민주당과 야당들이 국회 190석을 가지고 무려 30몇 차례나 탄핵을 하고 대통령이 이 계엄까지 해서 바로잡으려고 할 정도로,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 원인 제공한 민주당도 너무나 잘못됐다. 그런데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앞으로 3년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해서 온갖 모욕을 주면서 특검인의 청문회를 해서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대법원장을 이전의 김명수처럼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인사권을 가지고 중요한 재판을 판사들을 전부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서 소위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하는 그런 구도.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있을 수 없는 독재 구도거든요. 이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것이냐, 이런 점을 저희들이 절절히 호소하고 있고,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그것을 막아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당 내부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선거를 하고 나면, 시합에 지고 나면 서먹서먹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또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 전 대표도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힘을 합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준석 후보까지도 나라 전체를 걱정한다면 이재명 후보를 막는 데는 힘을 합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군가가 이간을 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 이러지만은 지금은 다 하나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원래 다음 질문인데 바로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본인이 워낙 선을 강하게 긋고 있는데요. 그런 점이 있죠. 우리 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너무 모질게 잘못했죠. 사실은 이준석 대표 시절에는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부터 여러 가지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또 시대 흐름이라든지 젊은이들의 이 표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인데 네. 모욕을 쫓아냈죠. 아주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그러나 홧김에 맞바람 피워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되지 않고 또 이준석 후보 자신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미래를 이끌 지도자인데 보수의 중심에서 서야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40%대 육박하고 하면 저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예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가 불과 선거 이틀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큰 흐름의 테마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입니다. 선거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좀 늦었죠, 사실은. 예. 이 선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계엄 실패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나 이런 걸 하지 않았다. 저는 오히려 계엄은 잘못됐지만은 민주당이 어떤 행태를 보여왔고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 왜 이랬는지를 진솔하게 설명했으면 오히려 국면 전환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계엄의 이유도 제대로 납득할 만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계속 민주당이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을 걸 수 있도록 만들었었는데 자진 탈당이 뒤늦었죠. 많이 늦었고 이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선거 프레임이 김문수 대 이재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하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국민들에 다가가기가 쉬워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은 탈당은 잘한 일이고 또 뒤늦었지만은 계엄을 선포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점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제가 아마 우리 부의장님이 제일 잘 아시고 관심이 크신 분야일 것 같은데 국민의힘 개헌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개헌 문제 말입니다. 예.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개헌 구상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은 사실 공감대가 있으셨을 거고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 또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된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헌법상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다. 네. 이것들이 이제 모든 학자와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의 진단인데 이 개헌이 지금 20년대 되지 않은 이유는 딱 두 사람 때문입니다. 대통령. 네. 되기 전에는 개헌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고 되고 나면 네. 이런저런 이유로 개헌을 하지 않다가 네. 임기 말 되면 이거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개헌을 하자고 예.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 다음 대통령이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야당의 대표가 개헌을 반대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네다섯 차례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권력 구조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패를 지켜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개헌한 다음에 대선을 하자고 했습니다만 예. 그것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이재명 후보가 세게 반대를 했죠. 예. 반대를 했는데 이제 와서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후보들 토론 과정에서 왜 당신만 개헌 반대하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까 봐 뒤늦게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했던 것처럼 개헌하겠다. 내 임기 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향후 3년간은 민주당과 그다음에 조국 신당이 19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헛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김문수 후보는 임기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하고 그만두겠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약속입니다. 진정성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개헌의 내용이 중요한데 개헌의 내용은 한국 정치의 실패는 역대 대통령들이 권한 남용해서 실패했고 이번에는 국회가 또 권한 남용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도 줄이고 그다음에 국회도 권한을 줄여야 하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해서 4년간의 임기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 남용 못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런 점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책임 총리제로 해서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 관해서는 소위 불체포 특권. 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왜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가져야 합니까? 예전에는 독재 정권 시절에 함부로 야당 의원을 잡아넣는 것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독립된 사법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줄이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의 이 개헌 내용은 무슨 아직도 계엄 프레임을 걸면서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줄이겠다. 아니 전쟁이 나서 계엄이 필요할 때는 계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내용에다가 그다음에 4년 중임제를 계속 주장하다가 4년 연임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중임제와 연임제가 무엇가 다른지는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깁니다. 예, 너무 길죠. 그 납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왜 중임제를 하다가 연임제를 해야 되는지 설명도 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데 작용하기보다는 자기의 재판받는 이 4건을 계속 대통령을 해서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정성도 없고 내용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쉽게 비교해 주셨는데도 아마 듣기에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들이 많은데 저는 그걸 다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요. 어느 쪽 진영을 떠나서 저도 꽤 오랫동안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봐왔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에는 진짜로 이 개헌이 추동력을 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는 되면? 개헌의 추동력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을 하기는 하겠죠. 하는데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 몇 가지 건드리고 개헌했다고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집요하게 노리는 게 국회의석 190석에 그다음에 대통령도 하고 그다음에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이 일당 독재, 1인 독재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국회의 권력을 줄이는 개헌은 할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포퓰리즘적인 독재 국가를 꿈꾸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데 오늘은 톤이 역시 선거 때이기 때문에 좀 강해. 아니 선거 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죽어봐야 지옥을 알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을 이끌면서 해왔던 일들이나 그다음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해왔던 일들을 국민들이 자세히 아시면 이재명이 집권하면 어떤 세상이 온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오면 그 봄이 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백현동을 하고 공천할 때 어떻게 했고 대통령을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보게 되면 이재명이 그 많은 권한을 가졌을 때 할 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 점을 제가 지금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것이지 선거 때라고 해서 제가 과장되게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의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나라가 망하는 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다는 중국 옛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뽑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당에 있다고 해서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말입니다. 190석 가지고 지금 해왔던 행태를 보고 대통령까지 된다면 더구나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 저걸 본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재판 모두 대통령 되면 스톱시키는 법안. 그다음에 현재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를 받고 고등법원 내려온 사건도 죄를 없애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죄를 없애는 법. 국민 여러분 이거 제발 이거 하나만 좀 제대로 봐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없어진다. 그 점을 끝까지 반복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